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입니다. 저는 경제사와 인구와 경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키워드는 인구 변화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이러한 인구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아마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우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거의 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이 평평한 그러한 그림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가 뭐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는 서서히 경사가 생기는 그런 구름이 될 것이고, 그게 조금 가파라졌다가 대개 한 1750년경부터 시작해서는 그 앞에 큰 절벽이 가로놓이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니은자를 거꾸로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인구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한 6천년 전까지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원전 6천년경 세계 인구의 추정치는 약 8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보다도 더 적죠. 이 시기의 기대 수명은 한 2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 데는 2만 3천 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기원전 6천년경부터 인류의 인구는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서기 원년 무렵의 세계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기대 수명은 22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의 마지막 1000년간, 즉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 후 한 500년경까지는 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원년 무렵에는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약 1850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기간에 정적과 농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인구가 조금씩 늘면서 수렵과 채집이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농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은 낮은 반면에 토지 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농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원 후 500년경부터 1750년경 사이에도 세계 인구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인구 증가의 속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서로 상이한 면역 체계를 가진 여러 문명들이 서로 맞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혀 자기들이 면역을 가지지 못했던 여러 질병들에 노출이 되면서 감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천연두, 홍역, 흑사병 등 역병의 유행이 대규모 인구 감소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러한 문명의 조언은 그리스, 로마 등 고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더 빈번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중세 유럽인이 소아시아에서 몽골인과 접촉하면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에 천연두, 홍역과 같은 유럽의 풍토병이 아메리카로 전파되면서 아메리카 인구가 급감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8세기 중엽부터이죠. 1750년경의 세계 인구는 약 7억 7천만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것이 1950년에는 25억 2천만 명, 2000년에는 60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750년경에는 인구가 2배 증가하는데 약 1000년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1950년에는 116년, 2000년에는 40년으로 단축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시기의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기대 수명의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대 수명의 변화를 보면은 한 1750년경에는 27세, 1950년경에는 35세, 2000년경에는 56세 정도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부터는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인구 증가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은 계속 19세기 말까지 높은 수준에서 변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한 반면에
사망률은 18세기 중엽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19세기 말부터는 매우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망의 감소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했고요.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 경까지 출산율은 매우 높았고요. 그다음에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서서히 감소를 하고 1950년 이후에야 매우 빠르게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부터 인구가 증가를 한 반면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구의 증가는 대개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가, 얼마나 많이 죽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정근대사의 출산율은 대부분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 산하 제한을 안 하는 경우에 생물학적인 그 최대 출산율이 대개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정근대사의 그 출산율은 평균 7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사망률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낮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